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하희쌤입니다. 해커스 주간민법 기본 이론과정 제5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서 주간민법 별도로 진행합니다.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희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는 지금 유튜브 강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점유권 문제네요.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 취득이 중요하죠. 과실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문제인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이 점유자는 본권이 없어요. 본권 없는데 부동산을 점유했죠. 그러면 과실 취득하면 선의는 과실 취득할 수 있죠. 자기 것도 아니고 본권도 없는데 과실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실 취득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그럼 1번, 2번 묶어서 같이 비교하세요. 2번 악의죠. 악의 점유자는 얘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따라서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점은 다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용 통상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비용 상환 조건은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외가 이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한다. 1번이 점유권에서 예외가 됩니다.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로 인하여죠.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 수취 못한 때 과실 대가를 보상합니다. 원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죠. 반환해야 되는데 과실을 수취해서 소비 먹어버렸네요. 소비하면 악의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는데 소비했기 때문에 과실을 반환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보상해야겠죠. 맞습니다. 6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하면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선이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자현정 기억하세요. 선임에서 자주 점유자만 현존이익 배상하고 이 선자가 아니면 전부 다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7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죠. 그럼 현존이익 틀렸죠. 선자 현존. 악의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8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하면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이건 유익비죠. 필요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가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입니다. 9번도 유익비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5만원, 10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유익비는 몇 천만원 될 수 있죠. 몇 천만원 되기 때문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 허여를 청구합니다. 다음 이제 소유권에서 주의토지 통일권입니다. 소유토지 영대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10번, 11번 묶어서 같이 비교하세요. 10번, 11번 기존 통로 있더라도 그것이 당위 토지용이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때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됩니다. 12번 이 주의통행권은 일단 발생하였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이 12번 지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번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한 대로 소급하죠. 14번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럼 그지가 없죠? 이건 취득시효 못합니다. 15번 성명 불상자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래도 국가 소유 아니죠. 사적 거래 가능하죠? 그럼 시효 취득 인정할 수 있습니다. 16번 국가재산도 취득 시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 일반 재산이네요. 그럼 취득 시할 수 있어요. 17번 명의 수탁자는 타주점이기 때문에 타주점에는 소유권 점유의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자주점유만 가능합니다. 8번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끝부분에 무엇을 물어봤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럼 18번은 시효완성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그럼 시효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상대방은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돼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18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무효네요. 무효 동그라미 쳐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네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중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를 보세요. 자, 19번은 제가 그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 물어봤어요. 그럼 취득 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 시 기간 중 20년 동안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시완성하면 20년 전부터 소유자가 되죠. 따라서 그동안 20년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19, 20 묶어서 같이 비교하세요. 같은 문제입니다. 20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 20번 시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기 전이라도 부동산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게 등기를 넘길 의무가 있죠. 등기를 넘겨야 되고 20년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래서 시완성하면 등기 명의자는 점유자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등기할 의무만 남아있어요. 자, 이제 공유 강의입니다. 자, 공유 나오고 사례가 나오면 항상 지분 과반수권자가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기 갑이 3분의 2 지분에서 과반수권자 있네요. 딱 체크하고 관리 행위는 갑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자, 1번, 2번 두 개 묶으세요. 1번 평이 과반수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이든 전부 똑같습니다. 특정 부분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있네요. 그럼 과반수권자에게 허락받았으니까 이 점유는 적법합니다. 그럼 을은 소수 지분권자. 자, 병은 가백이 임대차에 있죠. 그럼 병은 을 얼굴 알까요? 모릅니다. 을 얼굴 몰라요. 그래서 을 소수 지분권자는 병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병은 을 얼굴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환 청구는 더더욱 못하죠. 지금 병은 과반수권자에게 허락받았으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과반수권자가 을과 협의 없이 토지를 병에게 임대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과반수권자가 마음대로 관리반부 청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을 얼굴 모르죠? 을 얼굴 몰라요. 을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병과 을은 얼굴 모르죠. 얼굴 모르는 을이 돈 내나 그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돈 주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낚이지 마세요. 그럼 병은 누구에게 월세를 주죠? 갑에게 다 주죠. 갑에게 다 줍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지분만큼 월세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받고 병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다음 3번, 4번 두 개 묶으세요.
항상 객관식은 지문 끝부분을 먼저 보라 했죠. 자, 3번은 이 등기 말소 청구 나오고 4번도 등기 말소 청구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공유에서 등기 말소 청구 나오면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를 꼭 확인하세요. 다시 공유에서 등기 말소 나오죠. 그럼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3번 갑은 공유자 과반수권자죠. 공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갑 단독 명의로 행하면 그럼 이 등기는 전부 무효입니까? 일부 무효입니까? 부정하겠더라도 갑 자기 지분만큼 유효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예요.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전부 틀렸죠. 갑 지분만큼 유효이기 때문에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 자기 지분 범위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4번도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 보는 겁니다. X토지에 정은 제3자죠.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있으면 이건 전부 무효거든요. 그러면 공유자 갑이든 을이든 정을 상대로 여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공유에서 말소 청구는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 보세요. 5번 토지가 나대지면 갑은 을동의 없이 kum을 신축할 수 없죠. kum을 신축은 관리가 아니고 처분행위라 전원동이 얻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관리를 벗어납니다. 22번 또 지문이 길죠? 그럼 끝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또 공유네요. 그럼 전부 무효인가 일부 무효인가 보시라 그랬죠? 22번 공유부동산의 공유자 1인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있어요. 그럼 전부 무효 아니죠? 그 1인 지분만큼 유효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전부 말소할 수 없어요. 23번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 임대하면 소수 지분권자는 아까 과반수권자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 받으라 했죠? X입니다. 24번 등기를 요하는가? 그럼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되죠? 부동산 공유자 1위는 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25번은 그때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 물어봤어요. 갑을병의 토지를 각각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그럼 2분의 1이 지분 과반수가 아니죠. 지분 과반수는 절반을 초과해요. 2분의 1은 딱 절반이고 과반수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2분의 1도 소수 지분으로 봐요. 과반수가 아니니까 2분의 1도 소수 지분입니다. 그럼 3명이 다 소수 지분으로 공유하는데 평이 갑과 을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 점유하고 있다면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포준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 청구는 과반수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 1인 평이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더라도 과반수권자만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을이나 갑, 소수 지분권자는 방해 배제는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변경된 판례죠. 그 다음 자 합의입니다. 합의자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합의자지 승계하지 않죠. 합의는 동업관계라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인이 동업자 지위 승계하지 않습니다. 합의물 보존행위는 공유와 똑같이 각자 할 수 있어요. 합의자는 전원동의 없이 합의 지분이죠. 지분도 마음대로 처분 못합니다. 합의는 공유죠. 지금 합의는 동업이죠. 동업이라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동업자 마음에 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합의는 동업은 지분도 전원 동의 얻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29번 합의자는 분할 청구 못합니다. 지금 동업이죠. 식당을 동업하는데 분할하면 안 되겠죠. 30번
비법인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 보존행위할 수 있는가? 자, 총유에서는 보존행위도 단독할 수 없습니다. 사원총회 결의 거쳐야 돼요. 또 총유에서는 보존이나 관리행위도 다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공유 합의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총유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해커스 주관민법 기본 이론과정 5회를 공부했습니다. 이 지문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라 하루에 한 번씩 꼭 공부하세요. 이 영상 유튜브에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세요. 일주일간 7번 보죠? 그러면 기본 과정 끝나면 엄청난 여러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